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돈나무 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테슬라죠. 이 테슬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캐시우드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테슬라의 주가 결국 $700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테슬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졌던 이 캐시우드 역시 테슬라 투자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캐시우드, 이 캐시우드의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도 테슬라의 위상이 좀 추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줄곧 편입 비중 1위를 차지해왔던 테슬라가 2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쿠가 돈나무 언니의 최애 종목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보시면 미세한 차이지만 2위로 로쿠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38%로 로쿠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이 테슬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등의 순입니다. 네, 로쿠가 어떤 기업이길래 테슬라를 제친 겁니까? 이 로쿠는 한마디로 이 스트리밍 중개 업체입니다. 이 스마트 TV가 아닌 일반 TV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이 OTT나 또 무료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광고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로쿠가 만든 이 셋톱박스만 구매해서 집에 있는 TV에 연결하면요. 이 OTT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로쿠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월 이용료나 구독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광고를 봐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파 TV를 볼 때도 이 광고를 보는 것처럼 이 광고만 보면 콘텐츠 서비스 역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요. 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쿠 플랫폼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TV로 셋톱박스만 있으면 OTT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통신사들이 많이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형 통신사보다는 이 로쿠나 아마존 파이어 TV, 애플 TV 등 이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TV 셋톱박스 시장을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로쿠의 시장 점유율 무려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좀 알려진 기업인 건데요. 로쿠는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들고 가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시우드가 로쿠의 어떤 면에 이렇게 투자 매력을 느낀 걸까요?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이 캐시우드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로쿠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쿠의 수익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셋톱박스를 팔기도 하고요. 네. 이 스마트 TV를 만드는 제품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 OS를 설계를 해서 파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콘텐츠 이용료인데요. 이 넷플릭스나 애플 TV 등 이런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객이 사용을 하면 그 이용료의 일부를 이 로쿠가 받아가는 겁니다. 로쿠 TV 속 광고 수익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이 로쿠의 사업 모델에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좀 심해질수록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로쿠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또 컸잖아요. 로쿠도 확장이 많이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좀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 2020년에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현재는 6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쿠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기도 한데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만 팔아서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탈퇴나 해지하는 이용자의 비중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네. 이 실물 기기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보급이 되면 이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쿠 주가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예, 이 캐시우드가 긍정적으로 로쿠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분명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로쿠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에 다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로쿠 사업의 좀 한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로쿠를 통해 원하는 것은 이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콘텐츠의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로쿠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넷플릭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로쿠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7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좀 분분한데 로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럼? 네, 로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월가의 전문가들은 8명 있었고요. 비중 확대도 3명입니다. 물론 비중 축소와 매도에도 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확실히 비중이 좀 매수에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목표 주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240달러가 제시가 됐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 80달러, 평균은 160.80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약 7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OTT 시장에서 수익 모델을 발굴한 이 로쿠인데요. 이 캐시우드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시우드가 선택한 로쿠 분석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